네, 댓글 조작을 통해서 집권한 이 정권의 조작 DNA를 잠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서 해경, 경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국방부가 긴급 대책회의도 열었다고 전해졌는데 이틀 뒤에 버젓이 축소 왜곡 조작된 발표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청와대와 군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정말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검역은 입항한 지 엿새 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안보 구멍에 이어서 방역 구멍도 뚫렸지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교과서 불법 왜곡 조작은 또 어떻습니까? 정권 입맛에 맞게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213군데나 고치면서 집필 책임자가 수정 거부하자 참여연대 관계자 동원해 수정하고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에 마치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 날인까지 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범죄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또 이 정권의 주특기를 할 수 있는 일자리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까지 나섰습니다. 정부가 민간은행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개하였다며 일자리 압박에 나서자 금감원이 통계 산정 기준을 바꿔서 마치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꼼수를 부렸습니다. 정규직 직원에다가 비정규직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된 청원경찰, 콜센터 상담원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입니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 점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이 사기를 치는 통계 조작을 한 것입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조작으로 진실을 감추려 하지만 이러한 은폐 왜곡 조작의 대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끝으로 UAE 원전 우리가 지어주고도 장기 정비 계약 따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유명한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렌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선 현대차를 타지 않으면서 현대차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그걸 사겠는가라는 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계적 기후학자인 캐리 이마누엘 MIT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 국민이 초콜릿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초콜릿을 수출하겠다고 하면 한국이 수입하겠느냐라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했고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그 전에 탈원전 포기 선언부터 하고 원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